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매매 전문 선형상사 조명호입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려면 영업용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선택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개인택시 공제조합과 민간사보험인데요. 과연 어디에 가입하는 게 더 좋은지 오늘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근무를 했고 인천지부 지부장으로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대해 우호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심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을 공보험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사보험이란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보험은 삼성화재, DB손보 등 손해보험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 공제조합이 왜 생겼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제조합이 79년에 생겼는데요. 70년대 택시 수요가 급격히 늘었고 그만큼 택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당시 영업용 차량의 교통사고가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사고가 많으니까 당연히 손해율도 높았겠죠.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상금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손보사 입장에서는 택시는 자동차 보험을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가 더 커지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영업용 택시 보험 가입을 안 받으려고 보험료를 사실 말도 안 되게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영업을 못할 정도였고요. 워낙 보험료가 비싸니까 종합보험은 들 생각도 못했고 책임보험만 간신히 들고 운행을 했는데요. 79년도 책임보험 보상 한도가 사망사고일 때 100만원, 부상인 경우 1급 상해일 때 1급 상해면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 다친 건데요. 이때 60만원까지밖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책임보험이 사망 1억 5천만원, 1급 상해 시 3천만원입니다. 당시 책임보험만 들고 다니다가 큰 사고가 하나 나면 빚더미에 안고 파산까지 했습니다. 운수업은 운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이때 나온 말입니다. 또 책임보험만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피해자가 상해급수 12급 목 아픈 그런 진단인데요. 이런 사고일 때 책임보험이 120만원 밖에 한도가 안 되는데 며칠만 입원해도 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통원치료만 며칠해도 이거 넘습니다. 이 초과되는 손해는 내가 다 물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택시 안정적인 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을 했고 77년도에 유근진흥법을 제정해서 연합회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제조합은 손보사들이 영업용 차량을 꺼려하던 시절 개인택시 기사들의 보험가입을 보장하고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보험사에 가서 개인택시인데 영업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겠다 하면 안 받아줍니다. 받아준다 해도 개인택시는 불량물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손보사에 가입할 수는 없고요. 12개 보험사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받습니다. 어디 보험사가 걸리면 기본보험료가 600만원, 7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게 옛날처럼 안 받으려고 말도 안 되게 보험료를 책정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한번 청약 넣었다가 비싼 보험사에 걸리면 바로 청약을 다시 넣을 수는 없고요. 3개월 후에나 가능합니다. 최근 서울이 특정 법인 대리점을 통해서 특정 손보사에 보험을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한 건 지금 보험을 받고 있는 손보사에서 개인택시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오를 겁니다. 공제조합이나 손보사나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손해율을 뽑는데요. 전체 가입 대수로 손해율을 뽑는 게 아니고 개인택시면 개인택시끼리, 또 용달이면 용달끼리, 승용자동차면 승용자동차끼리 손해율을 산출하게 됩니다. 지금 개인택시 보험 인수하고 있는 손보사에서 1년, 길어야 2년 안에 개인택시 손해율이 엄청 올라갈 겁니다. 이건 제가 100%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공제조합 현직에 있을 때 기본보험료 12만원이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 조합원님이 와서 정말 강력히 항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손보사로 이분이 가셨는데 다음 해에 사고도 없었는데 보험료가 50만원이 올랐다고 공제조합에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받아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제조합에 다시 가입하셨습니다. 공제조합 설립 목적이 이런 손보사의 횡포에 대비하고자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고가 나서 할증을 안 내고 손보사로 갔다가 다시 온다 하면 특별할증 100%가 붙고요. 이 보험료를 3년간 내야 합니다. 손보사는 내가 사고가 없더라도 개인택시 손해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오면 기본 보험료가 어마하게 오르는 건 당연하고요. 불량물건으로 돌려서 사고 난 할증뿐 아니라 범위 할증 어마어마하게 올립니다. 의무보험은 계약 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로 가입을 못하게 하는 거죠. 손보사는 영리 목적의 회사입니다. 이런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사고 한 번 나면 그 다음 갱신 때 자차 보험 들 수 없습니다. 또 대물배상은 2천만 원짜리 이상 들 수 없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신호위반 같은 법규 위반이 있으면 보험료도 2년간 할증이 됩니다. 이번에 개인택시 파신 분이 자가용으로 차량 이전하고 보험가입 알아봐 드렸는데 신호위반이 2건이 있다고 보험인수 거절하더라고요. 나중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을 상조회처럼 사고가 나면 전체 조합원이 나눠서 분담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개인택시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이지 손보사와 동일합니다. 또 가령 개인택시 공제조합 서울지부를 서울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아닙니다. 연합회 소속이고요. 농협중앙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위농협하고 농협중앙회 지점이 있죠. 중앙회 농협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모 면에서 볼 때도 손보사가 생명보험, 장기보험 다 취급하잖아요. 공제조합은 자동차 보험 업무만 취급해서 그렇지 웬만한 손보사, 자동차 부문보다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영상에서 자세한 설명 드리겠지만 공제조합이 과실에 대해서 조합원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메이저급 손보사인 삼성이나 DB 또 어느 손보사든 피보험자들 제일 불만이 과실입니다. 제가 한문철TV 광팬인데요. 거기 보면 손보사들이 자기 피보험자들한테 말도 안 되는 과실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사실 극히 일부분이고요. 실무에서 보면 피보험자들이 과실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나 절차 등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영상 제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이 없어지면 그때는 70년대처럼 보험료 때문에 개인택시 영업을 못하는 경우 생깁니다. 공제조합이 존재하고 있고 손보사들이 현재 개인택시 계약건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정도지 결국은 손보사는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개인택시 업계 전체가 크게 피해보는 일이 생깁니다. 자, 오늘은 공제조합이 왜 존재하는지 말씀을 드렸고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보험을 선택할 때도 이 배경을 알고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개인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조명호의 셀프카였습니다.